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금일 알아볼 기업은 금양인데요. 최근에 이 금양에서 469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를 시연하고 이런 호재들을 발판 삼아서 주가 또한 오랜만에 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죠. 당연히 이번 반등을 시작으로 이 금양의 주가가 이 전고점까지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면 좋겠지만 현재 놓여져 있는 이 상황만 봤을 때는 금양의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,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나오던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걸로 보는 게 더 가깝습니다. 쉽게 말해서 지금 나온 반등은 단기적으로 나온 흐름이니까 조급하게 이 물타기나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들어서면서 차트에서 이 데드 크로스가 완성이 됐죠.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높은 그림이라는 거고요. 아니, 금양에서는 이 4695 배터리 개발도 하고 호재들도 내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?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금양에서는 최근 이 3년 동안 1조 4천억 원의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.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이 발표했던 금액에 대비해서 7분의 1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이 남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, 이런 중요한 내용들 금일 영상에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,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최근 공시부터 보고 시작하시면 이 탑업인 증권 취득에 대한 공시죠.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양에서 배터리 사업에 대해 투자하기 위해 이 탑업인 증권에 대해 취득하고 있다는 공시인데,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양에서는 1조 4천억 원의 투자를 발표했었죠. 그중 하나인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이번 공시 같은 경우는 악재는 아니고 호재죠. 이 공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콩고에 있는 리튬 강산을 탐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탑업인 증권을 취득 중이다, 이런 내용인 겁니다. 이 탑업인의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3단계, 이 3단계에 나눠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는데, 1단계와 2단계 같은 경우는 이미 납입을 완료하였고, 이 3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 일들이 있었으나 고려한 결과 2024년 6월 24일에 이 3단계 자본금은 2024년 7월 5일과 12월 29일 이내에 두 차례에 나눠서 납입을 하기로 했다, 이런 내용인 겁니다. 정상적으로 기재된 날짜에 납입을 한다면 주가의 상승이 나오겠고, 미뤄진다면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주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공시가 되겠죠. 당연히 이런 내용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본다 한들, 이런 공시를 본다 한들 이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, 이 소통방 참여하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무료로 전부 답변 드리고 있고, 이 공시 올라올 때마다 분석해서 이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와 주시고요.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,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주죠. 지난 몇 년간만 보더라도 이 1,000원대이던 주식이 최고점 무려 이 19만 4천원까지 100배를 훨씬 윗도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. 어떤 주식이 됐든 간에 이 100배가 올랐으면 아직도 싸다라고 표현하긴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. 버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, 2차전지 관련주로서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. 이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뜻은 여전히 이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. 막말로 이 금양이라는 기업이 정말 이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 거품이라고 하더라도,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남아있다면 그걸 이용해 먹기 위해서라도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그 타점을 잡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금양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, 아니면 가진 기술에 비해서 이 고평가된 기업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.
정말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어떤 주식이 됐든 간에 이런 지속적이고 가파른 상승이 있었다면 뒤따라와야 하는 게 뭐예요? 바로 이 실적이죠. 자, 가지고 있는 기술을 상용화시키고 매출로 나왔을 때 그게 바로 실적이 되는 건데, 이건 제가 금양을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지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. 작년 4분기의 매출만 보더라도, 자,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이 31% 감소한 1471억,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2억 적자 전환을 했죠. 그런데 중요한 건 24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영업이익, 자, 영업 적자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. 이번 실적 추정치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73억을 기록을 했죠. 자, 안 그래도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악화됐다는 건 조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. 이제 곧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텐데, 이건 금양의 악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. 뭐 당연히 미래 사업인 2차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니까 이 기대감,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정상 아니냐, 아직은 이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정상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,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. 하지만 이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은 반드시 거품이 끼기 마련이고 빠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.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닥 구간과 대비해 봤을 때는 여전히 이 금양은 폭락한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게 맞아요. 자, 금양에 관심이 쏟아지던 이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한 2022년도의 시작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재의 주가도 절대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. 말씀드렸습니다. 이 기대감, 자, 기대감이 남아있으면 그걸 이용해 먹기 위해서라도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. 바로 그 재료가 이 4695 배터리가 될 거고요. 이제 금양에게는 길게 보자면 악재가 될 실적 발표와 호재가 될 4695 배터리가 남아있습니다. 자, 어떤 쪽의 힘이 더 강할까요?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재료를 안다고 하더라도, 그래서 언제 물타기를 해야 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타점, 자, 타점 잡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. 물론 영상에서 제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전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, 이 매매하신 분들마다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현재 상황과 이 반등할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, 자세하게 이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. 당연히 이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, 이 소통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 금양과 관련된 주요 뉴스, 이 뉴스나 공시 올라올 때마다 분석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,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매일매일 수익 볼 수 있는지 이 종목 추천도 무료로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.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쭉 내리셔서 이 댓글창과 설명란에 있는 링크 한 번씩만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고요. 참고로 장 종료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현재 최대 관심사인 이 금양의 4695 배터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, 이 금양에서 4695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시연을 했죠. 이 금양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이 4695 배터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. 자, 현재 국내 1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이 4680 배터리를 차세대 배터리로서 양산 예정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. 현재까지 이 금양이 발표한 걸로만 봤을 때는 이 4695 배터리를 완성해서 상용화 시킨다면 이 4680 배터리에 비해서 이 4695 배터리가 이 주행거리도 뛰어나고 이 충전 시간도 짧을 뿐더러 이 셀의 수량을 31% 줄인다고 하는 걸 보면 이 판가 우위, 자, 가격이죠. 판가 우위를 무조건 점할 수 있다는 뜻인데, 그렇게 된다면 금양의 4695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적의 배터리가 될 거라는 건데, 그렇게 된다면 이 금양의 주가는 전고점을 훨씬 뛰어넘게 될 겁니다. 뭐 물론 이런 기대감들이 거품을 더욱더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. 자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 테슬라의 주요 거래처들이 이 4695 배터리가 아닌 4680의 배터리의 생산을 공식화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자, 양산을 할 수 있는 4680 배터리와 이 개발 단계인 4695 배터리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. 금양에서는 현재 부족한 실적과 완성되지 않은 4695라는 배터리를 가지고 증명을 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.
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금양의 주가는 조정이 나오긴 하였지만 이 실적, 보여줬던 실적과 대비했을 때는 현재의 주가도 높은 편에 속한다.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 실적이 처참한 수준은 아니고 이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유추를 한번 해보자면 이 2170 배터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, 현재 기장에 위치해 있는 이 금양의 2170 배터리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해서 이 6월달부터는 무려 1억 셀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죠. 자,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가 2170 배터리와 4695 배터리에 양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이 금양에서 제대로 이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배터리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금양의 말대로, 금양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도 말부터는 지금까지의 매출과는 다른 큰 외형 성장을 보여줄 거라는 건데, 자, 그렇다는 뜻은 이제 금양이 기대감만이 아닌 실적이 밑받침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이 장기 투자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,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섣부르게 물타기, 매도하기보다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호재들과 투자 계획 잘 살펴보시고 모두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